대입 정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 2021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에 비하여 419명이 감소한 34만 7,447명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983명 증가한 8만 73명이고 2020학년도에 22.7%에서 0.3%포인트 증가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시 모집 인원 감소 추세에서 소폭 증가 추세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를 30% 늘리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서울 소재의 몇몇 학교들의 정시 인원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정시 비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8만 73명 중 7만 771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실기와 실적 위주의 예체능 계열 선발 인원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정시 전형이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2020에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1 대입 수능의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출제 범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기존 과목에 언어와 매체 중 언어 부분만 추가됩니다. 변화가 가장 큰 수학의 경우는 가형의 범위가 수학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2020에 있었던 기하와 벡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형 선택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형의 경우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로 기존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교육과정 변화로 지수 로그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나형 선택자는 수학 과목의 부담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2 대입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수학의 일부가 선택 과목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수학원, 수학2를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와 과학의 경우 과목에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과목 편중이 심했던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대입 수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와 과학, 제2외국어와 한문입니다. 2022 대입 수능 과목에서 사회과학의 구분을 없애고 수학을 공통과 선택으로 나눈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초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2022 대입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마찬가지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과학을 두 과목 선택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현행대로 서로 다른 과학 과목을 선택하고 과학2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0 이후 문항수, 배점, 시간 등의 문제 출제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2022 수능부터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통 범위와 선택 과목의 배점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의 경우 1, 2학년 때 받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의 성적표와는 다른 형태의 성적표가 발급됩니다.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학력평가 성적표의 경우 원점수와 문항별 정오표 등이 주어지지만 수능 성적표의 경우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2022 대입은 아직 점수 산출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우선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에 대해 살펴보면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응시 영역, 과목별 응시자 중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 성취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산출한 성적 지표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표준 점수는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에 따라 변하는 점수로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어, 수학의 경우 공통 과목이지만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였을 경우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구 A의 경우 원점수는 40점이지만 표준 점수를 계산하면 60점입니다. 반면에 탐구 B의 경우 원점수는 35점이지만 표준 점수는 65점입니다. 평균을 보면 탐구 A가 30점, 탐구 B가 20점으로 탐구 B가 더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러한 선택 과목으로 생기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백분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분위란 수험생이 얻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정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응시 집단에서 내가 획득한 표준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분위는 표준 점수 분포를 활용하며 백분위 점수 산출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이란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별로 부여하며 수능 등급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수능 9등급제의 등급별 누적 비율은 내신 9등급제의 누적 비율과 동일합니다.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표준 점수, 백분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2022 대입 수능부터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등급만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입니다. 수시는 9월, 정시는 12월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가, 나, 다군 각 군에 한 곳씩 최대 총 3회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군에 속해 있는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군에 속해 있는 학교를 다수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확인,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등 전형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문,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100%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고 의학 계열이나 사범 계열의 경우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체능계의 경우 대부분 실기를 포함하고 영향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요소별 반영 비율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성적 활용 지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표기되며 대학마다 수능 반영 활용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활용 지표를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는 1에서 200 범위, 백분위는 1에서 100 범위, 등급은 1에서 9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성적 활용 지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공통으로 보는 국어와 수학 나형의 합의 비교입니다. 학생 A와 학생 B를 비교했을 때 표준 점수의 합을 비교한다면 283으로 학생 A의 점수가 학생 B보다 9점 높지만 백분위의 합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1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A의 경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학생 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등급만 표시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등급당 점수를 부여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가점 혹은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등급당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더 큰 점수 차를 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의 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변화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학생이 탐구 과목에서 획득한 백분위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점수표를 활용하여 정해집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생명과학 1과 화학 1의 표준 점수에서의 차이는 9점이지만 대학 자체 변환 점수표를 이용하여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면 65.22와 63.69로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면 탐구에서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4개의 영역 중 몇 가지만을 선택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2과목을 전부 반영하는 대학과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뉩니다.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의 활용지표에 따라 반영하는데 영역별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중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활용지표와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가산점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과목을 선택한 경우 그 과목의 반영 지표에 대하여 점수를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가산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3,6대 경우 3개 영역을 반영하고 국어, 수학, 영어 중 2가지 영역을 반영하면 되지만 수학 가형을 선택한 경우 반영 지표인 백분위 점수에 1.1을 곱하여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백분위 점수 만점이 100점의 가산점 10%이면 만점이 110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역 선택만으로 추가적인 점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학 가형, 과학 탐구 중 2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 중 몇몇 학교들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 영역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탐구 1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들 중 인문계 모집 단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편이고 반영 지표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기에 대학별 요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 자신이 있는 학생의 경우 꾸준히 공부해서 수능 때 응시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2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하므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